중학교 1학년 능률김 7과 본문입니다. 지난 6과에서 우리는 동사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동사 뒤에는 항상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봅시다. 타동사도 좀 더 엄밀하게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 타동사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이중 타동사, 그리고 세 번째가 복합 타동사입니다. 자, 여기 있는 세 가지는 전부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겠죠. 그 중에서 완전 타동사는 동사 뒤에 목적어를 한 개만 필요로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로 문장이 완전해질 수 있는 그런 동사가 바로 완전 타동사입니다. 반면 이중 타동사는 이름에서도 살짝 드러나는 것처럼 목적어를 두 개를 필요로 하는 그런 타동사입니다. 특이하죠? 이 중에서 앞에 있는 이 목적어는 간접 목적어라고 해서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이 목적어는 무엇무엇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중 타동사를 많은 문법책에서는 수여동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능률기임 교과서에는 수여동사라는 문법을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되면 곧 만나게 될 동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합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다가 목적어가 오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이것만으로는 문장이 완성이 안 되고 여기에다가 목적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더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라는 것이 들어가야 문장이 온전해지는 그런 동사가 바로 복합타동사입니다. 동사와 목적어만으로는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것을 불완전 타동사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복합 타동사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름만 들어가지고는 무슨 동사가 무슨 동사인지 구분이 잘 안 되죠? 선생님이 예문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나는 케이크를 만듭니다 라고 할 때 I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만들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이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무엇을 만들다 라고 해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케이크가 등장했죠. 그러면 주어 동사와 목적어만으로 문장이 완전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이때 make는 완전 타동사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도 make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있긴 한데 이때 make를 만들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약간 좀 어색해집니다. 정확한 뜻은 만들다가 아니라 만들어주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는 만들어줬습니다. 나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줬습니다. 누구누구에게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간접 목적어라고 했죠. 간접 목적어를 짧게 줄여서 IO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만들어줬다라고 할 때 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 이것을 알파벳으로는 DO라고 표현합니다.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이때 make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 두 개를 필요로 하는 이중 타동사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만듭니다. 나를 만듭니다. 그런데 약간 좀 이상하죠?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문장을 you make me에서 끝내면 문장이 조금 이상하죠? 이때 you가 주어이고 make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me가 목적어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me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주냐면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happy라고 하는 것은 you가 해피해진 것이 아니라 목적어인 me가 해피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happy는 목적어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보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목적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목적어로 문장이 온전해지지 않고 뒤에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붙어야 문장이 완성되는 이런 타동사를 복합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어떤 타동사는 목적어 하나만 가지고도 문장이 끝날 수 있지만 어떤 타동사는 목적어를 두 개로 필요로 하고 또 어떤 타동사는 목적어에다가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까지 붙어야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 이런 타동사도 있더라. 타동사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합시다. 특히 오늘 본문 속에는 이 복합 타동사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목적어와 함께 그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까지 함께 붙어야 문장이 완성되게 하는 그런 복합 타동사의 예를 다양하게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You are an environmental superhero. 여러분들은 환경의 슈퍼히어로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영웅들이라는 말이겠죠?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ollution is a big problem. 오염은 큰 문제입니다. pollution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이죠? pollution에도 종류가 참 많죠? air를 붙이게 되면 대기 오염이 되는 것이고 water를 붙이게 되면 수질 오염이 되는 것이고 soil을 붙이게 되면 토양 오염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요즘에는 noise pollution이라고 해서 소음 공해라는 것도 있고 빛 공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요즘에 굉장히 다양한 폴루션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Luckily, 3 superheroes are working to protect the environment. 운이 좋게도 3명의 슈퍼 영웅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호하냐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Luckily 이런 것들은 부사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사가 문두로 가고 이렇게 콤마까지 찍혀 있으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장 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3명의 슈퍼 영웅들이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할 때 이때 ing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것이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라는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진행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뒤를 봤더니 to에다가 부정사가 붙어 있는 to 부정사가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문장에서 to 부정사를 보는 순간 이것이 명사의 속성으로 쓰인 건지 형용사의 속성으로 쓰인 건지 또는 부사의 속성으로 쓰인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구조를 확인해야 됩니다. 3명의 슈퍼 영웅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도 문장이 문법적으로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부분은 없어져도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명사적 용법은 아니고 부사적 용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부사적 용법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 to protect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까요? 3명의 슈퍼 영웅들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죠? 뭐뭐 하기 위해 이런 것을 목적이라는 어려운 말로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이 문장에서 3 superhero는 주어입니다. 그리고 주어 뒤에는 항상 동사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동사 비슷하게 생긴 거지만 이런 것들은 동사가 아니라 주운동사라고 했었죠. 준동사 중에서도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이때 working은 분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to protect도 역시 주운동사인데 그 주운동사 중에서도 부정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 속에서 주운동사는 몇 개가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They want to make the world clean. 그들은 원합니다. 만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일단 they가 가리키는 것을 먼저 찾아야죠. 바로 앞에 있는 3명의 슈퍼 영웅들,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명사 they였습니다. 그리고 want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원하다 라고 해서 목적을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뒷자리가 목적어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있네요. 그렇다면 이때 to 부정사는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적 용법이다 라고 한 방에 말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때 make는 동사가 아니라 그랬죠? 동사는 want이고 이 문장에서 make는 주운동사입니다. 주운동사 중에서 to 부정사는 동사의 성질과 함께 명사의 성질을 가지는 건데 명사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방금 확인을 했죠.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서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정도로 해석되는 것이 명사의 속성이죠. 반면 이런 to 부정사 같은 준동사는 동사의 속성을 함께 가지기도 하는데 그 동사의 속성이 목적어를 가지거나 부사의 꾸밈을 받거나 시제를 표현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동사의 속성입니다. 방금 여기에서 make가 동사의 속성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뒤를 봤더니 the world라고 하는 목적어를 가지는 것이죠. 이때 the world는 want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make라고 하는 주운동사의 목적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장이 끝나지 않고 바로 뒤에 형용사가 함께 붙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완성이 된 거죠. 자, 여기서의 make는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로 쓰였는데 그러면 이 make를 동사로 쓴 문장을 선생님이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면 이때 they는 주어이죠. 그리고 make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고 그 뒤에 the world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함께 덧붙여졌네요. 그렇다면 이때 clean한 것은 they가 clean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clean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적어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보충되어 있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함께 필요로 하는 이런 동사를 타동사 중에서도 복합 타동사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라는 뜻이 완성되는 겁니다. Will you join them?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join 하시겠습니까? join 한다는 얘기는 연결하다, 가입하다, 합류하다 등등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합류하다라는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영웅들이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들처럼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동참하시겠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그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they하고 같은 대상이겠죠? 3 superhero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will이라고 하는 것은 조동사이죠. 조동사 중에서도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6과에서 잠깐 다뤘던 것처럼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중에 be going to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be going to 대신 will을 쓰는 것은 즉석에서 결정하는 그런 미래를 얘기할 때는 be going to가 아니라 will을 쓴다고 했었죠. Hi, I'm Recycle Wizard. 안녕, 나는 재활용 마법사입니다. Hi 이런 것들은 감탄사입니다. 여기에 재활용 마법사를 R과 W를 대문자로 쓴 걸로 봐서 고유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일종의 사람 이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People waste too many resources. 사람들은 낭비합니다. 너무 많은 자원들을 낭비합니다. 여기 자원에다가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앞에는 셀 수 있는 many라고 하는 형용사가 resource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셀 수 없는 명사가 따라왔다면 many가 아니라 much를 썼겠죠. much는 주로 양을 나타낼 때 쓰죠. 그리고 앞에 있는 to라고 하는 이런 부사는 바로 뒤에 있는 many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용도로 쓰이는 부사입니다. 너무 많은, 그리고 많은 자원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꾸며주고 있는 구조이죠. But recycling can save them. 하지만 재활용하는 것은 그것들을 save 할 수 있습니다. save라고 하는 동사가 뜻이 참 많습니다. 생명이나 목숨을 구하다 라는 뜻도 있고, 절약하다, 아끼다 라는 뜻도 있고, 또 은행에 돈을 저축하다 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에 파일 같은 것을 저장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사 하나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어떤 뜻이 가장 자연스러운지는 문맥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겠죠? 바로 앞문장에서 많은 자원들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연결되는 개념으로는 절약하다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리고 대명사 them이 가리키는 것을 찾아야죠. 여기서 them은 people을 가리킬까요? resources를 가리킬까요? 문맥상 자원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재활용하는 것은 자원들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can은 조동사로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recycling이라고 하는 것이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장에서 recycling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보니까 주어 자리에 있다, 그죠?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명사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때 recycling은 현재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이겠죠? 해석을 해봐도 재활용하는 것, 재활용하기처럼 명사처럼 해석되죠? 동명사가 확실합니다. For example, recycling 1,000 kilograms of paper can save about 19 trees and 29,000 liters of water. 문장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자원들을 아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길이가 길 때는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굵직굵직하게 뜯어보면 참 좋습니다. Recycling 1,000 kilograms of paper 까지가 실질적인 주어이죠.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술어입니다. 무엇을 절약할 수 있냐면 19그루의 나무와 그리고 29,000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통째로 목적어이죠. 이렇게 보니까 문장 구조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럼 이제 해석하기만 하면 되죠. 1000kg의 종이를 재활용하는 것은, 그러면 역시 여기에 있는 ing도 주어 자리에 있으면서 뭐뭐 하는 것, 명사처럼 해석되니까 동명사이겠습니다.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about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부사로 쓰인 about은 대략, 약이란 뜻입니다. 약 19그루의 나무 그리고 물 29,000리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Do you want to be a wizard at recycling? 여러분들도 원합니까? 되기를 원합니까? 마법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분야에서 마법사가 되기를 원하냐면 재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마법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의문문이죠? 의문문 중에서도 의문사가 없는 yes, no question 이겠습니다. yes 아니면 no로 답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좀 쉽게 느껴질 겁니다. 여기에 있는 to 부정사의 용법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want가 타동사이죠. 타동사 뒤는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있는 to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recycling이라고 하는 ing는 동명사일까요? 현재 분사일까요? 바로 앞을 봤더니 at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있죠. 전치사 바로 뒷자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우리가 불렀죠. 그렇다면 역시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명사의 속성인데, 그렇다면 현재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이겠죠. to 부정사가 명사의 속성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동명사는 당연히 명사의 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사를 이해하고 그 중에서도 명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해하면 이런 것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Then you should recycle properly.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재활용해야
해야 합니다. 이때 should는 조동사이죠. 우리 조동사 should에 관해서는 사과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의무의 의미로 해석이 되죠.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적절히, 제대로 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적절히, 잘, 제대로 재활용해야 합니다. 재활용을 참 잘하는 마법사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들도 적절히 잘 재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재활용을 잘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Put plastic, paper, food waste, and glass in the correct bins. 놓으십시오. 플라스틱, 종이,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유리, 이것들을 올바른 통에 넣으십시오 라는 뜻이죠. 그러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했었죠. 명령문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앞에 보이는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니까 you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가지 항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플라스틱, 두 번째 종이, 세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네 번째는 유리입니다. 이렇게 3가지 이상을 나열하고 열거할 때 콤마를 찍고 and 같은 등위 접속사는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넣는 것이 원칙이죠. 이런 것을 병렬 구조라고 부릅니다. Look at the waste below. 보십시오. 쓰레기를 보십시오. 아래에 있는 쓰레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이 look이 실제로는 자동사입니다. 원래 뜻은 시선을 향하게 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어디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지를 표시하려면 at 같은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은 아래에 있는 쓰레기 쪽으로 눈을 향하십시오. 시선을 향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Draw a line from each piece of waste to the right bin. 그리십시오. 선을 그리십시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라고 할 때 from A to B. A에서부터 B까지 선을 그으십시오. 그러면 A와 B를 각각 해석하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한 개, 두 개 셀 수 없기 때문에 이런 piece 같은 단위 명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쓰레기 한 점, 두 점, 한 조각, 두 조각 같은 그런 개념으로 쓰인 것이 piece입니다. 각각의 그 쓰레기에서부터 right bin, 올바른 통까지 연결하는 선을 그으십시오. 이때 right라고 하는 형용사가 뜻이 참 많죠. 올바른, 옳은, 맞는, 정확한, 심지어 오른쪽의 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올바른 이라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각 쓰레기를 어느 통에 넣어야 되는지를 선으로 연결하라고 했으니까 신문지 같은 것들은 재활용 쓰레기에 넣으면 되죠. 그리고 달걀 껍질 같은 이런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에 넣으면 되고 빈병도 역시 재활용될 수 있는 물건이고 닭뼈 같은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바나나 껍질 같은 것은 음식물 쓰레기죠.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굿잡! 참 잘했습니다. 굿잡은 칭찬하거나 격려할 때 쓰는 그런 말이죠. 감탄사입니다. I'm fashion clever. 저는 fashion clever입니다. 패션이란 말을 잘 알 것 같고 clever가 영리한, 똑똑한 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F와 C를 대문자로 쓰고 있으니까 마치 사람 이름처럼 쓴 겁니다. 고유명사인 것이죠.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자면 저는 패션 똑똑이입니다. 패션 천재입니다. People throw away clothes too often. 사람들은 버립니다. 옷을 버립니다. 너무 자주 버립니다. 원래 throw라고 하는 동사는 던지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away라고 하는 부사가 함께 결합이 되어서 버리다, 없애다 라는 뜻이 된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버리느냐면 옷을 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옷이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너무 자주 버린다 할 때 너무 이런 부분이 부사이고 자주 이런 것도 부사입니다. 부사가 다른 부사를 꾸며줄 수 있죠. 그리고 often이라고 하는 부사는 앞에 있는 버리다 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이죠. 사람들은 옷을 너무 자주 버립니다. They become waste and hurt the environment. 이때 they가 가리키는 것을 정확히 찾지 않으면 잘못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때 they는 people일까요? 아니면 옷일까요? 이때 they를 people로 해석을 하면 사람이 쓰레기가 된다라는 엉뚱한 문장이 될 수 있겠죠. 이때 they는 people이 아니라 옷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사람들이 버리는 그 옷들은 쓰레기가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해칩니다. 이때 and라는 등위 접속사는 앞에 있는 1번 동사 become과 2번 동사 hurt를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옷들이 쓰레기가 되고 그 옷들이 환경을 해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Did you know that some clothes take over 200 years to break down? 여러분들은 알았습니까? do를 쓰지 않고 did를 썼으니까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압니까가 아니라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라고 과거로 해석하면 되죠. 무엇을 알았냐면 어떤 옷들은 take, 이때 take는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200년이 걸립니다. 여기에 가운데 있는 over라고 하는 부사가 있네요. 200년 앞에 over를 썼으니까 200년보다 훨씬 더 시간이 걸린단 말이겠죠. 이상 정도로 보겠습니다. 200년 이상이 걸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런데 이 문장 끝에 to break down이라고 하는 부정사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이 명사처럼 쓰인 건지 형용사처럼 쓰인 건지 부사처럼 쓰인 건지를 구분해 봐야죠. 그러자면 앞뒤 문맥을 보고 문장 구조를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에 some close가 주어이고 take가 동사입니다. 동사 중에서도 목적을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200년이 걸린다라고 할 때 이 200년 부분이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으로 사실상 문장이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문장이 다 끝나고 나서 추가로 덧붙여진 부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에서의 부정사는 부사처럼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겠죠? 부사적 용법은 뜻이 정말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breakdown은 분해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사처럼 쓰인 것이니까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어떤 옷들은 200년 이상이 걸립니다. 분해되기에 200년 이상이 걸립니다. 뭐뭐 하는데 정도로 보면 되겠죠. 정도의 느낌입니다.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이 이 문장 속에 숨어 있어서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문장 속에 that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접속사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이 접속사 중에서도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연결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앞에 주어 동사가 들어있죠? 그리고 역시 뒤에도 주어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인데 이때 이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일까요? 종속 접속사일까요? 정답은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종속 접속사 앞에 있는 여기가 주절이고 뒤에 있는 that 이하 부분이 종속절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전에 배운 적이 있죠? 그렇다면 that 이하에 있는 some부터 breakdown까지 여기에 있는 이 종속절은 명사절일까요? 아니면 부사절일까요? 지난 6과에서 공부했던 것이 부사절인데 부사절의 속성을 다시 한번 더듬어 봅시다. 부사절은 생략할 수 있고 또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반면 명사절은 두 가지가 다 안 됩니다. 자리를 바꿀 수도 없고 생략할 수도 없는 그런 절이 명사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some부터 breakdown까지 통째로 이 부분을 자리를 바꾸거나 생략할 수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둘 다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이 자리는 명사절이겠네요. 그러면 단지 생략이 안 되고 이동이 안 되고 이것만으로 명사절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명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생각하면 명사절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반복했던 것처럼 명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명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절은 문장 전체로 봤을 때 무슨 자리에 있는지를 판단해 보면 되겠죠? 그러자면 앞에 있는 주절을 다시 봐야 됩니다. 주절에서 you가 주어이고 know가 동사인데 동사 중에서도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know 뒤에 있는 이 절 전체가 know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인 것입니다. 꽤 길죠? 그래서 이 절은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절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that은 종속 접속사라고 불러도 되고 아니면 다른 말로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이다 라고 해서 명사절 접속사라고 불러도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교과서에서 만나는 문장의 길이가 점점 길어집니다. 문장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접속사를 굉장히 자주 쓴다는 거죠. 접속사 중에서도 종속 접속사를 거의 항상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종속 접속사 뒤가 종속절인데 그 종속절이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참 중요하겠죠. 물론 이거 말고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학교 2학년에서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that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접속사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Don't buy too many clothes. 사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옷들을 사지 마십시오. 이 문장은 명령문이죠. 명령문 중에도 긍정 명령문과 부정 명령문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처럼 don't를 붙이면 부정 명령문이 됩니다. 뭐뭐 하지 마시오 이런 것들이 부정 명령문이죠. many라고 하는 형용사는 바로 뒤에 있는 옷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 너무라고 하는 이런 부사는 바로 뒤에 있는 형용사 many를 꾸며주고 있죠. 이제 이 정도쯤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도 쉽게 말할 수 있겠죠. Wear your clothes for a long time. 입으십시오. 역시 명령문이죠. 여러분들의 옷을 입으십시오. 오랫동안 입으십시오. 옷을 사고 또 사고 하지 말고 한번 옷을 사면 오래 길게 입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You can also create new items from your old clothes. 여러분들은 또한 만들 수 있습니다. 새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낡은 옷으로부터 새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Let's make old clothes useful. Let's로 시작하면 뭐뭐 하자라는 뜻이니까 이런 문장을 권유문이라고 했었죠. 만듭시다. 오래된 옷, 옛날 옷을 유용하게 만듭시다. 자,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make가 아주 특별하게 보일 겁니다. make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 목적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뒤에 유용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덧붙여졌네요. 이때 유용한 것은 이 옷이 유용하게 되는 것이죠. 목적어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덧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make는 단순한 타동사가 아니라 복합 타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래된 옷들을 유용하게 만듭시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굳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let's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let us를 짧게 줄인 말이 let's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let은 동사이고 us가 목적어인 것이죠.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you라고 하는 주어가 원래는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을 다시 쓰면 You let us make old clothes useful 이라는 이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you가 주어이고 let이 실질적인 동사, 본동사입니다. 그리고 let 바로 뒤에 있는 us가 목적어이고 그리고 이 make는 목적격 보어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실질적인 동사는 let인 거니까 그 뒤에 있는 이 make는 동사라고 부르면 안 되고 준동사라고 불러야죠. 준동사 중에서도 이렇게 동사 원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사라고 했었죠. 그리고 부정사 중에서도 to가 있는 부정사가 있고 to가 없는 부정사가 있는데 이렇게 to가 없는 부정사를 원형 부정사라고 불렀습니다. 중학교 1학년의 학생들은 여기 있는 make를 그냥 동사라고 불러도 상관없겠지만 좀 더 엄밀하게 보자면 실질적인 동사는 let이고 뒤에 있는 make는 부정사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갑시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깊이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There are some items below. 몇 가지 물건들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대어를 보는 순간 너무 자연스럽게 이것이 유도부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때 대어는 해석되지 않고 존재를 나타내는 비동사의 의미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끝이죠. 그리고 is를 쓰지 않고 복수형인 are를 쓴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오는 진짜 주어가 복수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수형인 are가 되었습니다. What can you make with these old clothes? 무엇을 여러분들은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오래된 옷을 가지고서 헌옷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의문문이죠. 그 의문문 중에서도 의문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WH question이겠습니다. Match the old clothes with the correct new items. 매치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때 매치는 연결시키다, 짝을 맞추다 라는 뜻입니다. 오래된 헌옷을 올바른 새 물건과 함께 짝을 맞추십시오, 연결시키십시오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헌 옷을 가지고 쿠션도 만들고 컵슬립도 만들 수 있고 또 오래된 바지를 가지고 필통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 수 있겠네요. Now you can be clever at fashion too. 자, 이제 여러분들은 똘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해질 수 있습니다. 패션에서 영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to라고 하는 부사가 붙었네요. 그러면 이 to를 약간은 좀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패션에서도 영리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들도 패션에서 똑똑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이 보기에는 여기에 you 쪽이 연결시키는 것이 좀 더 문맥상 자연스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패션에서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Hi, I'm water saver. 안녕, 나는 water saver이야. save라고 하는 동사가 절약하다라는 뜻이 있었죠? 여기에 er를 붙여서 절약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된 겁니다. 그러면 water saver를 우리말로는 물 절약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역시 고유명사처럼 쓴 것이죠? Water is very important. 물은 아주 중요합니다. We can't live without it.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겠죠? without은 뭐뭐 없이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물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can과 not이 합쳐진 말을 짧게 표현한 것이 can't입니다. 그래서 cannot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can't라고 써도 됩니다. But people waste a lot of water. 하지만 사람들은 낭비합니다. 많은 물을 낭비합니다. 많은은 many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much로 바꿀 수 있을까요? water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죠. 한 개류에 셀 수 없는 양의 개념이기 때문에 many가 아니라 much로 바꾸는 것이 맞겠죠. It makes me sad. 그것은 나를 슬프게 만듭니다.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 문장을 말하겠죠. 사람들이 물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거, 그 사실이 나를 슬프게 만듭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문장 속에 make가 등장했습니다. make의 구조를 한번 판단해 봅시다. 앞에 it은 주어이죠. 그리고 이 make는 동사인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겠고, 동사 중에서도 목적을 필요로 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me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왔죠. 여기에서 문장을 끊기에는 뭔가 불완전하죠? 그래서 바로 뒤에 형용사 sad가 함께 덧붙여졌습니다. 이때 sad 해지는 것은 me가 sad 해지는 거죠. 목적어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보충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목적격 보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목적어와 함께 목적격 보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 그렇다면 이때 타동사는 그냥 타동사가 아니라 복합 타동사라고 부르면 참 좋겠죠. How can we save water? 어떻게 우리가 물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아낄 수 있을까요? 역시 can도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이죠. Take quick showers. Take a shower라고 하는 말이 샤워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quick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갔으니까 빠른 샤워를 하십시오. 즉 샤워를 짧게 끝내라는 말이죠. 역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이니까 이 문장도 명령문입니다. Turn off the water while you brush your teeth. Turn off는 끄다 라는 말이죠. 물을 끄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를 닦는 동안,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양치질을 하는 동안 물을 끄십시오. 역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이니까 명령문이겠죠? 참고로 이때 off는 전치사가 아닙니다. turn이라는 동사에다가 부사가 붙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turn과 off가 합쳐져서 끄다 라는 뜻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가운데 끼어있는 while의 이름을 말하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접속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평범한 중학생이고, 이것이 종속 접속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아주 똘똘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종속절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그냥 종속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평범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고, 이 종속절 중에서도 명사절일까요? 부사절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이것은 부사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중학교 1학년 수준을 넘어가는 겁니다. 왜 부사절인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여기에 while부터 you brush your teeth 통째로 없애버려도 turn off the water 라는 이 주절만 가지고도 문장이 완성될 수 있죠. 문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while you brush your teeth를 문두로 주절 앞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사절이 확실하죠. 그렇다면 이 while을 종속 접속사라는 말 대신에 부사절 접속사라고 불러도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while을 보는 순간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라고 한 방에 말할 수 있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학생 수준은 충분히 된 겁니다. Also, 또한 make sure that you turn off the tap completely. make sure 하다는 얘기는 확실히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확실히 하냐면 that. 이때 탭은 수도꼭지입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을 확실히 하십시오. completely, 완전히 잠그는 것을 확실히 하십시오. 수도꼭지를 꼭 잠그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이 다시 한번 등장했네요. 여기 있는 that의 이름은 여러분들은 접속사라는 것을 쉽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접속사 중에서도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뒤에 있는 you부터 completely까지가 종속절인데, 이 종속절은 명사절일까요? 부사절일까요? 정답은 명사절입니다. 자, 명사절이라는 얘기는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있는 절을 말한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인지를 판단해 봅시다. 바로 앞에 주절을 봐야죠. make sure 하다는 얘기는 무엇을 확실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그 목적어가 that 이하 전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목적어 자리에 있는 절, 그래서 명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타동사 make 바로 다음에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인데 너무 길죠? 그래서 길어서 뒤쪽으로 빼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보지는 말고 여러분들은 make sure라고 하는 것을 아예 한 덩어리의 동사 덩어리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make sure가 합쳐져서 무엇을 확실히 하다라는 뜻이 된 것이고, 그 뒤에는 목적어가 나온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Look at the pictures below. 보십시오. 아래에 있는 사진들을 보십시오. 역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니까 명령문이겠죠? Which are ways to save water and which are not? 어느 것이 방법들입니까?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물을 아끼는 방법. 그리고 어느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which are not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죠?
앞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겨오자면 ways to save water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물을 아끼는 방법이고 어떤 것이 물을 아끼는 방법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죠. 자, 여기서 참 재미난 거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여기에 있는 to 부정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이 to 부정사가 문장 속에서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지 형용사의 성질을 가진 건지 아니면 부사의 성질을 가진 건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이것이 중학교 문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법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의 구조를 판단하면 되는데 바로 앞에 way라고 하는 명사가 보입니다. 방법이란 뜻이죠. 그러면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물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 방법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품사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형용사이죠. 그렇다면 이때 to save는 형용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에서 이 to 부정사라고 하는 것이 명사로도 쓸 수 있고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부사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다 이해한 셈입니다. 선생님은 본의 아니게 10가지 교과서를 전부 다 분석하고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각 교과서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난이도가 있는지 대충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능률김 교과서는 본문의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문법의 수준으로 보면 다른 교과서의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은 되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교과서들은 to 부정사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명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까지만 주로 다루는데 이 능률김 교과서는 형용사적 용법까지 함께 다루고 있으니까 중학교 1학년 치고는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간 케이스이죠. 그래서 능률김 교과서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보다도 문법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뒤에 생략되어 있는 이때 to save water도 역시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이겠죠. Write O or X on each picture. 동그라미 또는 X를 쓰십시오. 각 사진에다가. 그러면 물을 아끼는 방법과 물을 아끼지 않는 방법을 구분해서 표시하라 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수돗물을 콸콸 틀어놓고 있으면 X이겠죠? 그리고 샤워를 5분 만에 짧게 끝내는 이런 행동은 O이겠고 그리고 설거지할 때 물을 꼭 잠그고 있는 이 그림은 O이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하라는 얘기죠. 역시 명령문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which라고 하는 것이 의문사인데요. 이 which 대신에 what이라고 하는 의문사를 쓰면 안 되나요? 라고 혹시 질문할까 싶어서 이 which 같은 의문사는 어느 것이라는 뜻입니다. what은 무엇이라는 뜻이죠. 얼핏 보면 되게 비슷한 뜻인데 which를 쓰는 경우는 선택지를 주고 나서 그 선택지 중에서 뭔가를 골라야 되는 상황일 때는 which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귤이 있고 사과가 있는데 너는 이 귤과 사과 중에서 무엇을 좋아하니? 어느 것을 좋아하니? 라고 묻는다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which라는 의문사를 써야 되겠죠? 근데 그런 선택지 없이 너는 무슨 과일을 좋아하니? 라고 할 때는 which가 아니라 what이라는 의문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I'm sure that you got the right answers. 나는 확신합니다. that 이하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답을 가졌다 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답을 가졌다 라기보다는 정답을 맞췄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that을 보는 순간 이것은 접속사 중에서도 종속 접속사 그리고 that 이하 부분은 종속절인데 그 종속절 중에서도 명사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때 that을 다른 말로 명사절 접속사라고 불러도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기를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온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You got the right answers는 문장 전체에서 보면 무슨 자리인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그러자면 앞에 주절을 봐야죠. I am sure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I가 주어이고요. am이 동사입니다. 동사 중에서도 목적을 필요로 하는 동사는 아니죠. 비동사는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sure라고 하는 형용사, 우리 문장 서문으로는 보어입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보어만 가지고도 사실상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데 근데 이 특이하게도 여기에 있는 sure라고 하는 형용사는 확실한 이란 뜻인데 무엇이 확실한지 무엇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충해서 설명해주고 싶을 때 이럴 때 이런 that 이하절을 붙일 수 있습니다. 형용사 sure에 대해서 확실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보충적인 절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법 학자들은 이 부분을 명사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형용사 보어절이라고 부릅니다.
즉 형용사를 보충해주는 절이다 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인 학생들은 이것까지는 전혀 몰라도 상관없겠고 여기 있는 that을 보는 순간 이것은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 that은 흔히 생략하고 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You're amazing at saving water. 여러분들은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물을 아끼는 데 있어서는 참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amazing 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이라는 뜻의 형용사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바로 뒤에 saving 이라고 하는 ing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ing의 정체를 밝히려면 앞뒤를 봐야 되는데 바로 앞에 전치사가 보이네요. 전치사 바로 뒷자리라는 얘기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고 했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면 동명사일까요? 현재분사일까요? 당연히 동명사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7과 본문이 끝났습니다. 이번 7과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습해야 되는 것은 타동사에도 좀 더 세부적으로는 3가지 종류가 있다. 목적어 1개만 필요로 하는 완전 타동사라는 것이 있고 목적어를 2개 필요로 하는 이중 타동사, 다른 말로 수여동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었던 복합 타동사라고 해서 목적어와 함께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까지 함께 필요로 하는 그런 동사가 있더라.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복합 타동사의 예로 make가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복합 타동사를 앞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본문 속에 여러 차례 등장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학교 끝날 때까지 준동사 문법은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준동사, 삼총사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분사가 있다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부정사 중에서 특히 to가 붙어 있는 이 부정사는 문장 속에서 명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또 부사처럼 쓰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재밌게도 오늘 본문 속에는 명사처럼 쓰인 경우, 형용사처럼 쓰인 경우, 그리고 부사처럼 쓰인 경우가 다 녹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각각을 한번 구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명사와 함께 분사 중에도 현재 분사라는 것과 그리고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2학년 때 자세히 공부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ing를 붙이는 모양으로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하시오 이런 문제들을 문법 문제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것이 명사에 가까운지 아니면 형용사에 가까운지 이것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명사의 속성을 알면 동명사라는 것은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올 수 있고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처럼 명사처럼 해석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 동명사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목적어의 경우 타동사의 목적어로 올 수도 있지만 전치사의 목적어로 올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접속사에 대해서는 제법 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접속사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라는 것이 있었고 또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중학교 2, 3학년에서는 종속 접속사를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종속 접속사 뒤에 있는 이 절을 종속절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종속절 속에는 명사절이 있는 경우도 있고 부사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사절이 있으면 이것을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르고 부사절이 따라오면 이것을 부사절 접속사라고 부르겠죠. 그 중에서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대표적인 종속 접속사로 오늘 that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공부했던 것을 다 총동을 하면 부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중에서 when도 있었고 그리고 because라고 해서 이유를 나타내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중에 while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뜻이었죠. 앞으로도 다양한 부사절 접속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개의 단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